여러분 곁에 혹시 욱하고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있나요?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아마 트러블도 많이 생기고 인간관계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을 겁니다. 더러워서 피한다는 말도 있듯 우리는 이런 사람을 피하려고 하지만 이런 사람은 피하면 피할수록 더욱 더 상대를 만만하게 보고 덤벼듭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욱하고 화 잘 내는 사람을 꼼짝 못하게 하는 한마디, 그들을 쉽게 제압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건 내 문제야라고 말하라. 욱하는 성격을 가진 사람은 일상에서 흔히 마주할 수 있다. 그들은 작은 자극에도 쉽게 화를 내며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한다. 그들은 대개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는데 심한 어려움을 겪고 결국 쉬운 방법으로 남에게 화를 내므로써 상대방을 제압하려 한다. 이런 사람들은 화를 내면 상대방보다 우위에 설 수 있다고 믿는다. 여기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말은 바로 당신의 화는 당신 문제일 뿐이다라는 한마디다. 이 말이 효과적인 이유는 간단하다. 화를 내는 사람은 대개 자신의 감정을 정당화하려고 한다. 그들은 자신이 화를 내는 것이 상황의 탓이라고 생각하며 상대방에게 그 책임을 돌리려 한다. 그러나 당신의 화는 당신 문제일 뿐이다라는 말은 그들의 감정이 그들 스스로의 문제임을 상기시킨다. 이는 그들에게 불편한 진실을 직면하게 만든다. 그들은 더 이상 외부에 책임을 돌릴 수 없게 되고 자기 자신의 문제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 예를 들어 친구가 당신의 사소한 실수를 이유로 크게 화를 낸다고 가정하자. 이때 친구의 화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방어적으로 변명하거나 사과한다면 친구는 자기가 맞고 당신이 틀리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내가 화난 것은 그냥 내 문제야라고 말한다면 친구는 그 말을 듣고 당황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순간 그는 자신의 화가 더 이상 합리화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다. 화를 내는 행동 자체가 그 상황에서 부적절하며 결국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본인이 잘못됐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말을 사용하는 사람이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차분한 어조로 말하는 것이다. 욱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반응할 때 더 큰 화를 낸다. 그러나 차분하고 이성적인 대응은 그들의 화를 무력화시킨다. 그들에게 그냥 내 문제야라고 말할 때 그 말 자체가 그들에게 무게감 있고 강하게 다가갈 수 있으려면 말하는 사람이 먼저 감정을 통제해야 한다. 감정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이 말을 던지면 그 말은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 두 번째,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라. 남 탓을 하며 짜증내고 화내는 사람과 마주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들의 감정에 대응하고 싶어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그들의 분노나 짜증에 맞서려는 시도는 사실 큰 효과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식은 바로 무관심이다. 무관심한 태도는 그들의 감정적 반응을 차단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그들의 짜증과 화를 부끄럽게 만든다. 남을 탓하는 사람은 대개 자신의 감정이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기를 바라고 나의 감정을 상대방도 알아주기를 바란다. 그러나 무관심한 태도로 인해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그들은 더 이상 화를 내기도 무안하고 이후에 어떻게 해야 할지 안절부절한다. 예를 들어 친구가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로 당신에게 화를 낸다면 당신이 그들의 감정에 동요하지 않고 그저 그들이 화를 내는 것을 가만히 지켜본다면 어떨까? 무슨 말이라도 해봐라던 친구는 당신의 무관심하고 지루하다는 태도에 결국 자신의 화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같이 화내고 짜증내는 것은
상대방의 기분이 풀릴 때까지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주겠다는 의미이다. 같이 화내지 말고 무관심하게 대하는 것은 상대방을 별말 없이도 제압하는 쉽고 강력한 무기가 된다. 세 번째, 맞는 말로 반박하라. 상대방이 계속해서 화를 내며 결국 내가 정한 선을 넘는다면 우리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속상해할 수도 있고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참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러한 도전들을 맞받아쳐야 할 때가 반드시 다가온다. 우리는 준비된 말로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 상대방이 우리의 선을 넘어선 것을 인지하게 만들며 때로는 그들이 우리를 조금은 두려워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힘의 균형을 잡는 방법으로 그 과정에서 자신감 있는 태도가 필수적이다. 불안하거나 분노가 가득한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침착하고 냉정한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 상황을 우리 쪽으로 끌어오는 데 도움이 된다. 우리가 상황을 맞받아치는 것은 단순한 반박이 아니라 내가 가진 진짜 힘을 발휘하여 상대의 무례를 극복하는 합리적인 방법이다. 실제로 맞서야 하는 상황에서는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하다. 준비된 답변으로 상대방의 비판이나 부정적인 언급을 뒤집는 것은 우리가 그들의 비합리적인 주장을 일축하고 우리의 입장을 명쾌하게 밝혀나가는 과정이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가치와 신념을 확실히 보여주면서 동시에 상대방에게 강한 인상을 남겨준다. 이런 사람은 건드리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들게 한다. 이 모든 것은 자신감, 준비성, 그리고 용기를 바탕으로 한다. 우리의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우리 존재의 표현이며 진실되고 단호한 대응은 우리의 인격을 반영하는 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상황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상대방을 확실히 제압할 답변을 준비해야 한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에서 무시당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더 이상 무례를 봐주지 말고 맞는 말로 대처하라. 네 번째, 노골적으로 웃음기를 빼라. 노골적으로 웃음기를 뺀 표정은 일상에서 우리가 마주치는 수많은 얼굴 가운데 가장 강한 인상을 남긴다. 직장과 같은 곳에서 선량한 척 또는 예의 바른 척 연기하지만 쓴소리를 입가에 머금는 이들이 많은 가운데 고의로 웃음을 거두어 들임으로써 우리는 평소와는 전혀 다른 자아를 드러낼 수 있다. 이러한 행위는 주변 분위기를 일시에 냉랭하게 할 수 있으며 때로는 말다툼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거기에 끌려들어 싸움이 벌어진다 해도 아무 문제될 것은 없다. 대개 둘만의 공간에서 실제로 다투는 일은 드물기 때문이다. 이처럼 표정에서 웃음기를 지워버리는 행위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든지 우리의 반응은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차갑게 돌아올 수 있다. 이는 상대방에게 우리가 그들의 무례를 더는 가볍게 여기지 않으며 지금 이 순간 그들의 태도나 발언에 동의하지 않음을 명확히 나타낼 수 있다. 그 얼핏 보기에 비정한 듯한 표정 뒤에는 심오한 뜻이 숨겨져 있으며 상대방을 위축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불필요한 다툼을 피하고자 할 때 이러한 접근법은 어떤 상황에서도 원칙을 지키면서 상대방에게 우리의 불만이나 거부감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상대방에게 당황스러움을 주면서도 스스로는 차분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상황을 주도적으로 통제하고 함부로 발언할 수 없게 만든다. 웃음기를 지우는 단순한 행동 하나가 상대방에게 무언의 압력으로 작용하며 그로 인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히 맞설 수 있는 힘을 얻는다. 결국 이는 우리 자신의 기준과 원칙을 단단히 지키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유연함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된다. 다섯 번째, 의도적으로 몇 초간 침묵하라. 상대방이 선을 넘어온다면
굳이 반응하지 말고 잠깐 침묵하라. 갑자기 말이 없어지게 된다면 어떨까? 상대방은 무언가 잘못됐구나 라고 느낄 것이다. 의도적인 침묵은 단순히 말이 없는 상태를 넘어서 의사소통의 한 방식으로서 깊은 의미를 지닐 수 있다. 때로는 상대방의 말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음으로써 그 침묵 자체가 대화 내에서 특별한 힘을 발휘한다. 이러한 침묵의 순간은 상대방에게 우리가 그들의 말을 단순히 듣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도 깊게 고민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이때 상처를 준 이의 눈을 직시하며 2초에서 3초 사이의 침묵을 유지한 뒤 살짝 웃음을 지어 보이는 것은 그 자체로도 강력한 의사소통 방식이 될 수 있다. 그 후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전혀 다른 화제로 대화를 전환함으로써 우리는 그 상황을 우아하게 지배하게 된다. 이 같은 침묵을 통한 반응은 상대방을 놀라게 만들며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말이나 행동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든다. 주변 사람들 또한 이러한 기류를 감지하게 되고 그 결과 상황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경우도 있다. 상대방은 이를 통해 우리가 더 이상 그들과의 대화를 원치 않음을 알게 되며 이는 종종 그들로 하여금 우리에 대한 태도를 제고하게 만든다. 침묵이 지닌 힘과 그것이 인간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의외로 강력하고 효과적이다. 특히 대화의 흐름을 조절하는 수단으로서 침묵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우리가 택한 침묵의 방식은 우리가 누구와 대화를 나누는지 그리고 우리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반영한다. 때로 침묵은 단지 말을 아끼는 것이 아닌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침묵을 통해 우리는 상대를 공경하고 상대의 말을 심사숙고하는 태도를 보이며 동시에 우리의 의견을 분명히 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내비친다. 그렇기에 침묵은 단순한 부재가 아니라 매우 의도적이고 효과적인 소통의 방식이 될 수 있다. 6번째, 그건 내 생각 아니야? 라고 말하라. 너가 답답해서 화가 나 죽겠어. 누군가 나를 비난하면서 분노할 때 굳이 사과하거나 화를 낼 필요 없이 그건 내 생각 아니야? 라고 말하면 상황이 순식간에 정리된다. 상대의 말이 바로 힘을 잃기 때문이다. 답답하다는 말에 발끈해서 답답하지 않다는 것을 설명한다면 어떻게 될까? 굳이 그래야 하는 상황이라면 주저리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무례한 의도로 말하는 사람에게 이런 설명은 상대의 의도를 벗어나지 못한다. 암만 설명해도 변명으로 들리고 상대를 이해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설명으로는 설득은커녕 상대에게 끌려다니는 꼴이 된다. 내 감정과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 이럴 때 그건 내 생각이지라고 하면 그만이다. 상대의 의견은 그저 상대의 의견일 뿐이다. 상대가 나를 소심하다고 말하면 내가 소심한 사람으로 결정나는 것인가? 다른 사람은 전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 상대의 말에 설명하며 설득하거나 화를 내는 것은 결정권과 주도권을 상대에게 주는 꼴이다. 또 소심하면 어떤가? 나름의 장점도 많다. 괜히 상대 말에 휘둘릴 필요 없다. 상대방의 생각일 뿐이라고 생각하면 그 비난은 허공에 흩뿌려져 사라진다. 너는 너무 신경질적이야. 너는 실패했어. 이건 상식이야 라는 말에 그건 그냥 내 생각이잖아 라는 대답은 선 넘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향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든다. 심지어 너나 잘해라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자기 의견을 밀어붙이려는 사람에게 자신을 이해시키려고 애쓰고 부인하느라 귀찮고 번거로움을 느꼈다면 이렇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상대의 공격력을 무력화하고 상대를 제압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자신감을 높이는 효과도 있다.
자신을 방어하고자 하는 본능적인 반응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성격인 것이다. 그러나 모든 비난에 일일이 대응하고 설명하려 들면 결국 자신을 더 깊은 혼란 속으로 빠뜨릴 뿐이다.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타인의 의견에 휘둘리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이럴 때 그건 내 생각일 뿐이야 라는 말은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방패가 된다. 이 말은 상대의 의견이 절대적이지 않음을 상기시키고 자신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한다. 이로 인해 우리는 상대의 부정적인 말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당당히 걸어갈 수 있다. 타인의 의견은 그저 타인의 의견일 뿐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기준이 될 수 없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의 자존감을 지키고 스스로를 더욱 강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된다. 7번째, 무슨 뜻이냐고 물어봐라. 누군가 나에게 일방적으로 화를 내며 모욕적이거나 빈정거리는 말을 했다면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물어봐라. 그게 무슨 뜻이냐? 라고 묻는 행위는 단순한 질문 이상의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는 상대방에게 강력한 반격을 가하는 수단이 되며 이를 통해 상대가 그렇게 말한 의도가 무엇인지 명확히 드러나기에 효과적이다. 오해로 인한 불필요한 분노를 피하고자 할 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매우 적절한 대응이 된다. 상대가 만약 비웃음을 담은 발언을 했다 할지라도 그 발언이 단지 농담이었다고 순진하게 대처한다면 이 또한 나쁘지 않다. 이는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고 자신의 존엄을 지키며 동시에 상대방에게 체면을 유지할 기회를 준다. 상대방의 무례함에 대한 안갚음으로써 그들의 비아냥거림이나 아첨 뒤에 교활하게 숨겨진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다.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에게 즉각적으로 설명을 요구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그 부담은 상대방에게 넘어가게 된다. 이것은 상대방에게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을 잘못 건드린 것 같다는 공포감을 준다. 사람들과의 교류에 있어서 우리는 종종 자신의 의견이나 행동이 다른 이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깊이 고민하지 않는다. 비판이나 빈정거림을 가볍게 여기는 이들은 자신의 말 한마디가 타인의 심리에 어떠한 상처를 줄 수 있는지 고려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게 무슨 뜻이냐? 라고 묻는 것은 상대방의 의도를 명확히 하고 그들의 무례함을 다시금 직면하게 하는 동시에 자신의 내면적 강인함을 드러내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는 단순히 상대방에게 무례함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비열한 행동이나 말에 대해 스스로를 방어하고 우아함과 지적 우위를 유지하는 방법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타인의 부정적인 에너지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 8번째, 사람 같지 않은 사람에게 쓸데없이 화내지 마라. 사람 같지 않은 자들에게 화를 내는 것은 자신에게 해가 된다. 이들에게 화를 내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는 시간 낭비일 뿐이다. 이들에게는 화를 낼 가치조차 없으며 화를 내는 것 자체가 손해이다. 우리는 이들보다 지혜롭기 때문에 사람 같지 않은 사람에게 굳이 회를 낼 필요가 없다. 그렇기에 이런 사람들에게는 감정을 통제해야 하며 감정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위험한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를 흉보는 자들은 이러한 감정적 반응을 유도하여 그 상황을 이용하려 한다. 그러므로 이들의 계획에 놀아나지 않고 감정에 휩쓸리지 않으며 침착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슴 속에서 올라오는 분노의 감정을 통제하고 냉정한 머리로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자들에게 화를 내는 것은 오히려 우리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감정적인 반응은 우리의 판단력과 행동에 대부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홧김에 뱉은 잘못된 단어나 행동으로 인해
우리의 약점을 노출시킬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이들이 자극하더라도 당당한 태도로 할 말을 하고 평소와 다르게 눈치 보거나 극도의 분노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면 결국 내 주변의 좋은 사람들은 나를 더욱 믿어주고 곁에서 힘이 되어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자신의 행동과 반응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욱 강하고 당당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으며 사람 같지 않은 자들의 부정적인 영향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 9번째, 서서히 거리를 둬라. 말 같지도 않은 말은 그저 소음에 불과하다. 우리는 주로 불필요한 소음으로부터 서서히 거리를 두려고 할 때 그 방법은 다소 절제되고 미묘한 수단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사람들과의 만남들을 적극적으로 피하고 공간적 또는 사회적 거리를 넓혀가는 것은 한 의미에서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만일 우리가 마주치게 되더라도 그 관계를 업무적인 것으로 제한하며 있는 힘껏 그들과의 대화를 회피하는 것이 현명한 접근일 것이다. 일터에서 우리가 사람들과의 완전한 침묵을 유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상황이 그럴 때마다 내와 같이 간단하고 단호한 응답으로 일관하며 꼭 필요한 말 이외에는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음으로써 최소한의 커뮤니케이션을 유지하자. 나를 경시하는 이들에게 내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은 결코 효율적이지 않다. 그들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 그러한 관계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러한 방식은 멀어지는 과정에서도 우리 안의 품위를 유지하도록 도와준다. 상대에게 불필요한 마음과 시간을 주지 않으면서 동시에 우리 자신을 진정으로 중요한 관계에 집중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를 마련해준다. 우리의 정신적, 감정적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기에 그것을 보존하고 잘 분배하는 것은 생활의 질을 결정짓는 중대한 요소이다. 결국 개인적 공간 및 정신적 평안을 지키기 위한 이러한 조치들은 우리를 더욱 성숙하고 방어적인 개인으로 성장시킨다. 때때로 자신에게 해가 되는 관계로부터 우아하게 멀어지는 것은 자신의 내면과 더욱 긴밀하게 연결되고 자신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성찰하는 계기가 된다. 우리가 이러한 신중한 접근을 통해 형성하는 거리는 결코 고립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성장과 평화로 가는 길을 위한 필수적인 단계가 될 것이다. 이 내밀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자신과 타인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으며 결국 그것은 우리가 삶에서 진정 가치 있는 관계를 더 잘 파악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10번째, 알아차리기 어려운 사람이 되라.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무섭다는 말이 있다. 이런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조용한 사람은 그 마음을 좀처럼 알아채기 힘들다. 인간은 자신이 알 수 없는 사람에 대해 두려운 감정을 느끼게 된다. 그렇기에 평소에 만만해 보이는 이미지를 버리고 조용하지만 무서운 사람이 되고 싶다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침묵을 지키는 것이다. 말수가 많은 사람은 말 속에서 자신을 드러낼 수밖에 없고 말이 많아지기에 실수도 나오기 마련이다. 자신의 약점이 되는 부분이나 자신이 잘 모르는 것을 스스로 자백하는 꼴이 되어 상대방으로 하여금 무시하거나 만만하게 봐도 되는 상대로 비춰지게 되지만 말수가 없고 쓸데없는 얘기는 잘하지 않는 조용한 사람은 그 속을 몰라 어렵다. 이는 시끄럽고 말이 많은 사람보다 더 무서워 보이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사람은 미지를 두려워하고 침묵을 지키게 되면
아무것도 알 수가 없기에 사람은 본능적으로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된다. 조용한 사람은 함부로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위협적으로 대하는 말 많은 사람보다 더 무섭다. 그들과는 인간관계를 오래 맺지 않았다면 그들의 생각을 좀처럼 읽을 수 없고 어떤 행동을 할지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도 좀처럼 건드리려 하지 않는다. 게다가 조용하지만 무서운 사람은 무언가 준비하고 있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결코 티를 내지 않는다. 자기 발전을 위하여 자격증 공부, 이직 준비, 심지어 투자와 사업 등을 준비하고 있어도 다른 사람에게 굳이 드러내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결코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다. 어차피 남에게 얘기해봤자 도움은커녕 방해만 되지 않아도 다행이란 사실을 알고 있고 어차피 할 일이기에 일을 진행하고 다 마무리가 됐을 때는 주변에 자연히 알려지게 될 테니 굳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랑하고 싶어서 또는 잠시나마 상대보다 뛰어나 보이고 싶어서 지금 준비 중인 것을 자랑처럼 말해버리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조용하지만 무서운 사람은 최소한 누가 방해하려 하더라도 아무 방해도 안 될 때, 일에 지장이 없을 때, 그때가 돼서야 밝히거나 한다. 만일 누군가를 이기고 싶을 때는 상대가 감히 범접하지 못할 정도로 이를 궤도에 올려놓은 후에 말하거나 한다. 상대를 애매하게 이기게 되면 후환이 생기기 마련이니 압도적으로 이길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애매하게 이기는 것보다 이런 압도적인 승리야말로 상대방으로부터 해코지 당하지 않고 뒤끝 없이 일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다. 혹시나 트러블이 발생하더라도 큰 부담 없이 아주 작은 부담으로 끝낼 수도 있다. 이처럼 조용하지만 무서운 사람은 내가 아무리 뛰어나고 남들에게 드러내고 싶더라도 그 시기가 무르익을 때까지는 천천히 기다릴 줄 아는 인내력과 판을 읽어내는 현명함을 가지고 있다. 조용하지만 무서운 사람은 그 사람의 그릇을 알아차리기 어려운 나머지 무섭게 느껴지는 것도 있지만 날카로움을 제대로 누르고 자신의 목표를 향해 참아가며 실행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심과 두려운 감정을 느끼게 된다. 그렇기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함부로 적으로 돌리지 말아야 하며 이런 사람처럼 되고 싶다면 먼저 함부로 떠들지 말고 침묵하라. 욱하고 화 잘 내는 사람을 꼼짝 못하게 하는 한마디, 그들을 쉽게 제압하는 법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본 지혜가 도움이 되는 지혜였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며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달음의 광장입니다.